냄새 말고 또 입냄새가 또 따로 있는 거죠? 침이 아주 중요한 기능 중에 하나가 자정작용입니다. 어떤 사람은 누런 게 건강한 거다. 네. 어떤 사람은 하얗게 건강한 거다. 집에서 자기가 할 수 있는 막 그런 것도 막 광고를 하더라고요. 네. 안녕하세요. 아플 때 찾아보는 씩씩TV 서영균입니다. 박경희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치과 변수환입니다. 오늘은 이제 치과 변수환 교수님 모시고 관심이 굉장히 많잖아요. 네, 입냄새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사실 입냄새가 나는 이유는 침 냄새도 좀 별로 그렇게 유쾌하진 않잖아요. 네. 근데 침 냄새 말고 또 입냄새가 또 따로 있는 거죠? 입냄새의 원인 같은 경우는 다양한 것이 있습니다. 저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구강 내 원인 때문에 그럴 수도 있고요. 이비인후과적인, 그래서 뭐 목구멍이라든가 코 쪽에 질환 때문에 이러한 구취가 생길 수도 있고요. 또 소화기 쪽에 있는 안 좋은 가스 이런 것들 때문에 위로 역류가 되면서 이런 것 때문에 구취가 생길 수도 있습니다. 특히 구강 내 질환하고 연관된 것 같은 경우에 있어서는 저희가 흔히들 뭐 침 냄새 이렇게 네. 생각하시는 경우가 있는데 침과 섞여 있는 박테리아 이런 것들에 의한 구취가 생긴다고 생각하시면 좀 더 이해하기가 쉬우실 것 같습니다. 네. 침이 없으면 더 입에서 냄새가 날 수도 있는 걸까요? 네, 맞습니다. 침이 아주 중요한 기능 중에 하나가 자정작용입니다. 그 치아에 붙어있는 치태 같은 것들이 잘 휩쓸려 가고 음식물 같은 것들을 잘 제거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충치가 더 잘 안 생기고요. 그런 면에서 또 침이 좀 잘 나오는 게 장점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보통 우리가 양치를 하잖아요. 네. 하루에 3번, 네. 그다음에 3분 동안, 네. 그다음에 3분 이내. 이게 혹시 정확한 정보인가요? 이중 내용 중에는 일부는 맞고 일부는 틀리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네. 일단 하루에 3번 양치하는 거. 양치 같은 경우에 있어서는 3번 이상 하셔도 됩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부분이 식사하시고 나서 3분 이내 양치하라는 건데요. 음식마다 조금씩 다른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콜라나 산도가 높은 과일 같은 경우에 드실 때는 일정 시간이 좀 지난 다음에 양치를 하시는 것이 좀 좋을 것 같고요. 보통 얘기를 할 때 3분 이내잖아요. 예. 저는 5분 이상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아. 네. 근데 어떤 분들은 탄산이나 이런 거 먹고 난 다음에 항상 물을 마시라고 그런 얘기도 하더라고요. 근데 그게 혹시 맞는 얘기인가요? 정말 좋은 말씀 해주셨는데 저도 공감하는 게 분비량이 적으신 분들 같은 경우에 있어서는 이런 물을 좀 먹게 되면은 그런 세정이 되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는 양치하시기 전에 물을 드시면 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사실 저에게 만약에 구강 위생 건강을 위해서 어떤 선택이 제일 좋냐고 물으신다면 첫 번째는 양치, 두 번째는 치실. 네. 구강 청결제는 물리적으로 뭔가 세정 기능을 하는 데는 한계가 있습니다. 치실을 쓰면 치간 사이를 저희가 완벽하게 청소를 할 수가 있기 때문에 그 상태에서 구강 세정제까지 쓰게 되면 거의 뭐 100%라고 생각을 합니다. 치실이랑 양치 말고 껌은 어때요? 껌. 자일리톨 같은 경우에 있어서 어느 정도 충치 예방 효과가 있습니다. 근데 그러한 효과가 엄청 큰 거는 아니기 때문에 사실 충치 예방 목적, 치주 질환 예방 목적으로 뭐 양치하고 씹는다. 제가 봤을 때는 큰 기대를 하기는 어렵지 않을까. 입냄새 얘기를 계속 하다 보니까 이제 스케일링도 한번 얘기를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스케일링은 치석 제거라는 의미고요. 네네. 구강 내에 딱딱하게 플라그가 변해서 형성이 되는 게 치석입니다. 가만히 이렇게 놔두면 이 치석이 뼈 흡수를 유발하고 염증을 유발시키기 때문에 치석을 제거를 하는 동작이 스케일링입니다. 우리 스케일링은 얼마나 자주 해야 될까요? 저희가 일반적으로는 뭐 6개월에 한 번씩 받으시라고 보통 권유를 드리는데 좀 고령이시고 침 분비량도 적고 그리고 구강위생 관리가 잘 안 되는 환자분들 같은 경우에 있어서는 좀 더 자주 하시는 게 좋습니다. 우리 지금 이제 뭐 치석이나 뭐 양치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 알아봤는데 사실 이제 치아 색깔이 이렇게 누런 사람들 있잖아요. 그래서 이게 어떤 사람은 누런 게 건강한 거다. 네. 어떤 사람은 하얗게 건강한 거다. 네. 뭐 이런 얘기가 있는데 네. 뭐 어떤가요, 그거는? 치아가 사실 누렇다고 해가지고 건강하지 않거나 이런 건 아닙니다. 이를 너무 안 닦아서 누래지는 건 아니에요? 그것도 아닙니다. 변색을 유발하는 원인은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첫 번째 흡연 문제가 있고요. 그리고 두 번째가 식습관. 이 문제가 있습니다. 근데 음식 관련해 가지고는 좀 누렇게 될 수 있다고 생각을 안 하기가 쉬우신데요. 특히 한국인 같은 경우에 있어서는 고추장 음식을 좀 많이 먹게 됩니다. 약간 색깔이 있는 음식을 먹게 되면 이런 것들이 치아 착색을 일으킵니다. 카레도 네, 약간. 맞습니다. 네, 착색이 됐다 그래서 무조건 나쁜 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색깔과 치아 자체를 건강을 평가하는 거는 사실 연관성은 좀 부족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러면 연예인들 같은 경우는 어떻게 저렇게 하얗냐 이 문제에 대한 답변을 드리면 치아가 하얀 이유는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 미백을 해서 그럴 수도 있고요. 라미네이트나 또는 어떤 세라믹으로 치아를 씌워서 치아가 하얗게 보인다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미백을 하는 경우에 있어서는 미백이 하고 나서 음식을 또 계속 먹게 되면 또 착색이 되기 때문에
그 효과가 지속되긴 사실 쉬운 건 아니고요. 뭐 라미네이트나 뭐 세라믹 같은 걸 치아를 씌우게 되면은 일반 사람하고 다르게 너무 정말 하얗고 그런 느낌이 들게 만들 수 있고 지속이 길다는 면에서 연예인 분들 같은 경우에서 선호하는 경우가 많은데 치아를 뭐 굳이 깎아서 씌우는 것은 치아 건강에 좋은 것은 아니기 때문에 추천드리는 치료 방법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어떤 광고에 보면 치과 안 가고 이렇게 집에서 자기가 할 수 있는 막 그런 것도 막 광고를 하더라고요. 네, 그 자가 치아 미백이라고 보통 얘기를 하는데요. 치아 미백이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전문가 미백, 하나는 자가 치아 미백. 이 두 가지의 가장 큰 차이는 그 미백 약품이 있는데요. 그거의 농도 차이입니다. 네. 아까 말씀 주신 집에서 하는 자가 미백 같은 경우는 이걸 농도를 낮게 해서 장시간 사용을 해도 문제 없는 농도로 만들었지만 오랜 기간 사용을 하면 효과가 나타날 수 있게. 이것도 치과 의사마다 선호하는 치료 방법이 다릅니다. 뭐 저농도로 하는 것이 다 안정적이라고 생각하고 그런 선택을 하시는 경우가 있고 고농도로 짧게 사용하시는 경우도 있고 이거는 조금씩 차이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예, 오늘 입냄새, 그다음에 치아 구강 건강 정말 다양하게 알아봤는데요. 사실 이제 치아랑 구강에 대해서는 또 빼놓을 수 없는 이야기가 또 하나 더 있습니다. 바로 이제 턱관절인데요. 네, 다음 시간에는 저희가 턱관절에 대해서 한번 얘기해 볼까 합니다. 다음에는 더 알차고 재미있고 유익한 방송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